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는 지역 대학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강원도와 5개 시군이 예산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료실 대기석이 어린이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어린이 병원의 환자 수는 3년 전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열이 나서 오면 40도가 넘으면 역시 경련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데 평일보다는 이제 밤이나 주말에 좀 많이 아프니까. 하지만 일반 응급실에선 어린이 환자들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응급실에 상주하는 소아 전담 의사는 단 2명. 이마저도 2명이 일주일 내내 근무할 수 없다 보니 최근엔 외래진료 소아과 의사까지 응급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전공의 교육도 담당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는 원래 업무들이 있어서 응급실을 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고요. 이에 강원도와 5개 시군이 소아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3년 동안 예산 25억 원을 투입해 응급실 전담 소아 전문의 3명을 추가 채용합니다.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도 어린이를 제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소아과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의료 분쟁에 대한 부담과 낮은 진료비,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가 기피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강원도 대학병원들의 소아과 전공의 모집률은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소아과가 없는 지자체도 강원도에만 9곳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물가 생각하면 오히려 더 내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 버티고 이제 다들 그만둔 거고. 강원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해 분만 취약지역 의사에게만 적용되는 지역 수가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어제부터 강원도 모든 전통시장에서 동행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축제인데요. 그런데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물론 상인들조차도 이 축제가 열리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일장이 선 춘천 신부급의 샘밭 장터입니다. 직접 농사지은 야채와 과일부터 신발과 옷, 농기계까지 갖가지 물건들이 매대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파는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손님의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동행축제가 시작됐지만 이를 알리는 홍보물은 시장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시장 상인들도 축제는 처음 듣는다는 반응입니다. 우리 상인들도 모르는데 어떡하라고. 혜택이 가든 안 가든 상인들이 알고 있어서 손님들한테 그만큼 효과 에너지를 내야 되는데. 축제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도 어떤 이벤트와 혜택이 마련됐는지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벤트는 뭐 어떤 이벤트인지 그거는 자세하게 잘 모르죠. 얘기는 들었는데 저도 오늘 겪어봐야 알 것 같아요. 중기부가 마련한 전통시장 동행축제에는 강원도 74개 전통시장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전통시장을 5번 이상 이용하거나 특정 상품을 구매하면 경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도 카드형은 15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오히려 동행축제를 알려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장날이라 일부러 왔는데 장보러 많이 알려져가지고 상인들 많이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은 거죠.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돼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축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상인과 소비자가 모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코로나19가 주춤해지면서 해외로, 국내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루 2차례 원주를 출발해 제주에 도착하는 원주공항의 운항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더 불편해졌다는 반응이 더 많은 가운데 다음 조정 때는 지역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공항 수속 카운터가 북적입니다.
여행에 나서는 기분은 언제나 설렘 그 자체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탈 수 있으니까 다행히 또 날씨도 좀 좋고 잘 받쳐줘서 재밌는 여행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원주공항 운항 시간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원주에서 제주로 가는 가장 빠른 출발 시간은 당초 오전 11시 반에서 오후 1시 5분으로 늦어졌습니다. 두 번째 출발 비행기는 고작 3시간 40분 뒤인 오후 4시 45분에 출발합니다. 제주 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로 돌아오는 시간은 오전 비행기가 9시 30분에서 11시 10분으로 늦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오후 비행기는 3시 25분에서 2시 50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이용객 입장에서는 여행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겁니다. 좀 불편하죠. 아침에 있으면은 아침에 갔다가 또 올직인 저녁에 오면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가면은 하루가 그냥 넘어가잖아요. 원주 공항에 취항한 진에어를 비롯한 국내 모든 항공사는 국내선 비행 운항 정기 스케줄을 1년에 2번 조정합니다. 노선별 수요를 예측하고 각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자리, 일명 슬롯을 고려해 스케줄을 짠 뒤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토부는 이를 각 지방 공항들과 협의해 확정 발표합니다. 원주공항의 다음 동계 운항 스케줄은 9월에서 10월 정도에 결정돼 11월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나 원주시와 협조를 해서 좋은 시간대에 지역 주민들이 공항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개항 20여 년 만에 하루 2차례로 노선이 증편된 원주공항. 코로나19로 운행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에는 이용객 19만 3천여 명, 탑승률도 73%까지 올랐습니다. 올해부터는 수학여행단 등 단체 여행 수요도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사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감시와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 남부 지역 주민들의 수건인 영월 삼척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예타만 통과하면 서해안 경기도 평택에서 동해안 삼척까지 동서고속도로의 6번째 축이 완성되게 됩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서 6축 고속도로를 완성할 영월 삼척 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동서 고속도로의 6번째 축인 경기도 평택에서 동해안 삼척까지 250km 가운데 아직 사업 시작조차 하지 못한 구간으로 총 길이 91km에 사업비는 4조 9천억 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영월 삼척 구간은 그동안 비용 대비 편익, 즉 BC가 낮게 평가돼 예타 대상 여부조차 불투명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정치권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 지수라든가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넣어서 이 균형 발전 지수와 그다음에 정책성을 한 70% 정도 반영을 하고 경제성이 한 30% 이렇게 반영이 되면 또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서 6축 고속도로 가운데 평택에서 제천 130km 구간은 2015년 완공됐고 제천에서 영월까지 29km 구간도 2020년 예타가 통과돼 오는 2032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은 구간인 영월에서 삼척까지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대표적인 교통 낙후 지역인 강원 남부권의 핵심 교통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타 조사는 이르면 다음 달에 시작돼 10달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도는 예타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간 소외됐던 그 강원 남부권의 획기적인 그 교통망이 통과될 수 있게끔 이제 본고사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좋아지고 서해안 주요 물류항인 평택항과 직접 연결돼 산업 물류와 유통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원특별법 국회 통과 첫 관문인 입법공청회가 오늘 국회 행안위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공청회는 강원도에서 추천한 진술인들이 참석해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재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법 공청회는 비공개로 이뤄지며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은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강원도는 국회 일정이 시작된 만큼 5월 국회에서 강원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7월부터 15세 이상 3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이 월 15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중증 장애인 자산 형성 사업을 벌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으로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입니다. 이번 100명을 선정해 강원도와 시군에서 15만 원을 36개월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강원도 청년들의 취업과 대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합동설명회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민취업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해외봉사단, 강원도 인력양성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교육과정 등 다양한 지원 정책과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기관별 부스를 통해 개별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지역 대학과 강원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코이카, 원주 MBC 등 9개 기관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3년 1회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초졸 응시자 64명 중 60명, 중졸 응시자 215명 중 179명, 고졸 응시자 819명 중 635명이 합격했습니다. 전체 합격률은 79.6%이고 중졸 1명, 고졸 9명 등 10명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과 개별 성적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업무를 담당했던 강원도청 공무원 신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신 씨가 알펜시아 매각 담당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알펜시아 매입을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1,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신 씨가 받은 금품을 뇌물로 보고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휴대폰 앱을 활용한 농업기계 원격 상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강원도 농업기계 119 앱의 원격 화상 시스템을 통해 농업기계 사용 시 불편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 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기지국을 통해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에게 자동으로 연결돼 원격 화상으로 농업기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합니다. 특히 춘천과 양구, 인제 등 9개 시군에서는 정비 수리가 가능한 현장 출동 차량도 운영합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일자리 재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IT 여성 전문 강사 양성 과정과 지역별 취업 트렌드를 반영한
지역 특화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추진합니다. IT 여성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은 IT 분야의 여성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오는 22일까지 2기 기본교육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지역 특화 직업훈련 교육과정은 춘천 심리테라피스트, 강릉 강아지 수제 간식 만들기 실무자, 양양 떡 제조 기능사 등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춘 취업 전문 교육과정입니다. 춘천시가 올해를 교육도시 춘천 원년의 해로 선언하고 주요 업무를 발표했습니다. 시민생활과 학생, 대학, 시민교육 등 5개 분야 18개 핵심 과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북부도서관 신축, 통학버스 개선, 학교폭력 예방, 인공지능 교육 지원, 창업중심대학 지원, 시민통합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됐고 모두 87개 사업에 637억 원을 투입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과 함께 교육특구 지정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원주 지역 미술인들의 다양한 미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컬러풀 원주전이 오는 13일까지 치악예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원주에서 활동하는 미술협회 회원과 동호회원 등 160여 명이 출품한 서양화, 한국화, 수제화, 공예, 디자인, 조소, 서예, 문인화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올해로 19년째 이어지는 전시회는 지역의 전문 미술인과 동호인들이 지역의 미술 문화 발전을 위해 교류하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관동 팔경을 여행하는 관동 풍류의 길이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에 포함됐습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이 우리 문화유산의 멋과 매력을 알리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에 전국 10개 코스 76곳의 거점을 선정한 가운데 관동 풍류의 길도 선정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관동 풍류의 길은 5월과 10월 관동 팔경을 여행하며 관동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릉시가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강릉시는 정부와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릉시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관에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 이전 비용 일부와 기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릉시는 오늘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열리는 강릉시의회 제309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강릉 지역의 다양한 소재로 만든 뮤지컬 창작극 5편이 오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공연됩니다. 강릉시가 관광 거점 도시 육성을 위해 마련한 뮤지컬 창작극 5편은 신사임당, 허균과 홍길동, 감자 옹심이, 강릉 단오제, 강릉 선교장 등 지역의 대표 이야깃거리를 소재로 구성됐습니다. 공연은 강릉 아트센터와 강릉 선교장, 허균 허난설원 기념공원에서 진행되며 모든 공연의 관람료는 만 원입니다. 일상 속에서 일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스마트 워케이션 센터가 인제군 아미산에 조성됩니다. 인제군은 오는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인제읍 남북리 아미산에 민간 기업이 체류할 수 있는 사무실과 세미나실 등 업무 공간을 비롯해 전망대와 루프탑 펍 등 편의시설을 갖춘 스마트 워케이션 센터를 건립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